안녕하세요, 닥터 이사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손상 혹은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을 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자가검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 진짜 빨리 해달라고 했잖아요. 한참 걸렸어요. 제가 실제로 왼쪽 어깨가 진짜 많이 아픈데 최근에도 네네네. 항상 물어보면 어깨 충돌 증후군 아니면 회전근개 둘 중 하나라는데 네네네. 이 두 개가 실제로 뭔 차이예요? 네, 실제로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진짜 많아요. 주변에 많이 있어요. 진짜 너무 궁금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깨 네. 충돌 증후군은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그 회전근개가 그 위에 있는 견봉이라는 우리 뼈 구조물이 있어요. 네. 그거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고 그게 지속적으로 되면 당연히 회전근개에 손상이 있겠죠. 손상이 되고 결국은 찢어질 수도 있고 그걸 갖다가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합니다. 혹은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하면 결국 어깨 충돌 증후군이 계속 심해지면 맞아요. 회전근개 파열까지 맞아요.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상에 위치하고 그 원인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들도 어깨 충돌 증후군하고 회전근개 손상을 비슷하게 거의 유사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우선 진단법에 앞서서 회전근개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불안정한 관절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해 회전근개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는 거네. 네, 잡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회전근개에는 총 4가지 근육이 있는데 견갑하근 있고 그 다음에 극상근, 극하근, 그 다음에 소원근 이렇게 있습니다. 한글로 하니까 어렵네요. 어렵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글로 설명할 때 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것들의 역할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간략하게. 일단 네. 견갑하근은 내회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회전. 내회전. 그 다음에 극상근은 외전이라고 해서 팔을 바깥으로 벌리는 동작입니다. 네. 그리고 극하근하고 소원근은 외회전. 바깥으로 벌리는 거. 이렇게 외회전.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회전근개 손상은 오버헤드 동작이라고 하죠. 팔을 어깨보다 높이 올리는 동작 등에 의해서 많이 생기고요. 보통 젊을 때는 이런 외상이나 이런 반복적인 활동에 의해서 많이 생기는데 40세 이후에서는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회전근개가 퇴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영상에서도 통증 없이 그냥 MRI를 찍었는데 네. 그냥 회전근개 파열이 발견되는 경우가 가끔씩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회전근개 손상의 증상에는 당연히 어깨 통증이 있을 거고 주로 팔꿈치 위까지 이렇게 방사되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짜릿. 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깨를 올릴 때 당연히 통증이 약화되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4가지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 진료실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Painful Arc Test입니다. Painful Arc Test. 일단 손 아픈 쪽을 일단 왼쪽이라고 가정하고 진행할게요. 아픈 쪽 손을 이렇게 손등이 위로 가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엄지가 위로 가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이 상태에서 팔을 그냥 귀까지 천천히 올려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올려보세요. 귀까지. 네, 이렇게 했을 때 환자가 6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통증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이 페인풀 아크 테스트 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60도에서 120도냐? 6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회전근개 중에서도 극상근이라는 것이 그 견봉이라는 뼈 아래쪽으로 지나가면서 마찰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반면에 120도 이상이 돼버리면 그 우리 몸에 있는 위팔뼈가 견봉의 아래쪽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서 극상근도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찰이 관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양성일 경우에 페인풀 아크 테스트 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빈 깡통 테스트, 엠티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엠티캔 테스트는요, 환자가 이번에는 양손으로 같이 해서 비교를 하게끔 양손을 같이 씁니다. 90도 앞으로 굴곡하고요. 30도에서 40도 정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외전을 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걸 내회전이라고 하는데 내회전 동작을 취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깡통 들고 있으면 깡통을 없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빈 깡통 테스트, empty can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검사자가 환자의 팔을 밑으로 밀면서 환자는 그 팔을 위로 올리게끔 합니다. 이거를 뭐 검사자가 이렇게 앞에서 해도 되고요. 뭐 뒤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팔을 위로 쭉 올려보세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어깨 쪽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 증상이 있는 쪽에 힘이 빠져서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양성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했던 페인풀 아크 테스트하고 empty can 테스트 이 두 가지는 회전근개 손상 중에서도 가장 포션이 많은 극상근의 손상을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검사 방법은요, 극상근 이외의 근육들에 대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리프트 오프 테스트입니다. 리프트 오프 테스트. 자세는요, 이 환자가 아픈 쪽 손을 이렇게 뒷짐을 지게 해요. 뒷짐을 지게 한 상태에서 이 검사자가 환자의 손을 밀면서 환자는 그 뒤쪽으로 밀어보도록 합니다. 이럴 때 만약에 어깨에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힘이 빠져서 잘 못 민다라거나 하면은 양성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검사는 회전근개 중에서도 내회전을 담당하는 견갑하근 손상이 있을 때 양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극하근 검사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극하근의 손상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극하근은 외회전을 담당한다고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외회전은 이 상완골이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동작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시행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도 양손을 같이 할 건데요. 팔꿈치를 90도 정도 굽히고 이렇게 엄지가 위로 가도록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검사자가 팔을 안쪽으로 밀면서 환자는 손을 바깥으로, 팔을 바깥쪽으로 외회전시키도록 합니다. 이때 팔꿈치를 이렇게 붙이시는 게 좋아요.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왼쪽 어깨에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비해서 힘이 좀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양성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진단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위에서 나오는 검사 4개 중에 양성으로 나오는 게 많을수록 진단의 정확도가 더 올라간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이런 검사들을 해보시고 혹시나 증상이 생기시거나 뭔가 양성 반응이 있다 그러면 병원 내원하셔가지고 또 자세한 진찰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